다스와 BBK에 대한 검찰 수사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난 7일에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을 했었는데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의구심 뒤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몇몇 검찰 간부가 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한 2달 전쯤에 바로 이 문제로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래도 의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시기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 당시 본인이 맡았던 파트,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스의 어떤 실수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신이 담당했던 부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고발건이 몇 건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그 담당 부서가 다른데, BB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 부장이 신봉수 부장, 이 신봉수 부장도 당시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그 검사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달이 넘었는데, 이거는 2주가 아니라 2달이 넘었는데 별로 진척이 없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관련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정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상황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고발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또 언론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지금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그 고발한 내용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에 이제 직무유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2달 정도 남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긴 내야 되는데,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고발한 지 한 2주 정도가 돼가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원래 수사 시작이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기 전에 기록 검토라든지 법리 검토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법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그 변호사 시절에 보면은 고발인 조사가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고발인 조사거든요.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발인들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고발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이미 이제 그 고발 내용들은 언론 보도도 다
검찰들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거나 예. 또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거나 예. 이렇게 좀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체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라든지 신봉수 부장이라든지 또 이제 박정식 부산고검장 이 고검장은 이제 그 당시 특검팀 다스팀의 팀장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현재 검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변창원 검사 사례처럼 이게 혹시나 불똥이 이상하게 버리는 것을 어떤 우려하면서 이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일선에서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고발 내용 자체도 어떤 범법행위가 있는데 그 범법행위를 좀 직무를 유기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것은 실제로 직접 좀 깊이 관여했던 사건이죠. 예.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고.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다면은 조직을 방어한다거나 좀 관련자를 방어하려고 한다면은 사건 조사를 좀 세게 하면서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 내는 방법을 보통 왔단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속도가 안 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의 눈총이 더 따가워지겠죠. 속도가 늦고 아예 안 하는 식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진짜 은폐하거나 관련자들을 보호하려면은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죠? 하는 척하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좀 답답해서 그런지 그 일각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냐면 특임 검사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촉박해서 이건 거의 어려운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특임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임 검사에 대한 지명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특임 검사는 사실상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었던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록 검토라든지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렇게 임박한 사건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지금 이제 이 답변의 맥락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품을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걸로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데 지금 단계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법사위 관련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열렸는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위 이게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집중 질의가 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 이게 왜 법사위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어제 그래서 관련돼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법사위의 원래 권한은 타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왔던 법안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들이 이제 참석할 경우에는 관련돼서 이제 현안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현안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법사위가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현안 질의를 좀 곁들이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법사위에 대한 비난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좀 안 한다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로의 작업을 좀 등한히 한다는 건데 그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법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현안 질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좀 벌어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건으로 여당 의원 아니십니까? 네네. 어제 논란이 됐던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그거 관련돼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하나 더. 네. 공수처 네. 설치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희 적폐청산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좀 했습니다. 예. 공수처 설치 관련돼서 예.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국민분들 중에 80%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의 설치를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좀 기자회견도 했는데 야당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기류고 네. 그래서 잘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협상과 협의를 해보고요. 예. 안 되면은 보다 좀 적극적인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예.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사실. 이게 법사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다른 타상임위에 있는 법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네.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180일만 포함하면은 본회의 60일 포함해서 240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년이네요. 그래도 반년. 예. 그래도 반년이지만 지금처럼 논의가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어가기도 힘드네요.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네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그 담당 부서가 다른데 네. BB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네. 이 부장이 신봉수 부장, 이 신봉수 부장도 당시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그 검사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달이 넘었는데 이거는 2주가 아니라 2달이 넘었는데 별로 진척이 없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련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정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자신있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상황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고발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또 언론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지금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고발한 내용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에 이제 직무유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2달 정도 남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긴 내야 되는데,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고발한 지 한 2주 정도가 돼가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원래 수사 시작이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다스와 BBK에 대한 검찰 수사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난 7일에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을 했었는데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의구심 뒤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몇몇 검찰 간부가 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한 2달 전쯤에 바로 이 문제로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래도 의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시기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 당시 본인이 맡았던 파트,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스의 어떤 실수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신이 담당했던 부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조사나 수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추가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고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네.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기 전에 기록 검토라든지 법리 검토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법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답변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그 변호사 시절에 보면은 고발인 조사가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있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고발인 조사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발인들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고발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네. 이미 이제 그 고발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검찰들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거나 예. 또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거나 예. 이렇게 좀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체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뭐 지검장이라든지 신봉수 부장이라든지 또 이제 박정식 네. 부산 고검장 이 고검장은 네. 이제 그 당시 특검팀 다스 팀의 팀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현재 검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변창원 검사 사례처럼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었던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록 검토라든지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렇게 임박한 사건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지금 이제 그 이 답변의 맥락은 그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그러니까 품을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걸로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검찰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데. 지금 단계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연결한 김에 그 법사위 관련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열렸는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위 이게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그 저기 뭐 집중 질의가 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 이게 왜 법사위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어제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법사위의 원래 권한은 타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왔던 법안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들이 이제 참석할 경우에는 관련돼서 이제 현안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현안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법사위가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현안 질의를 좀 곁들이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법사위에 대한 비난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좀 안 한다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로의 작업을 좀 등한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혹시나 불똥이 이상하게 버리는 것을 어떤 우려하면서 이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일선에서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고발 내용 자체도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데 그 범법 행위를 좀 직무를 유기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것은 실제로 직접 좀 깊이 관여했던 사건이죠. 예.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고.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다면은 조직을 방어한다거나 좀 관련자를 방어하려고 한다면은 사건 조사를 좀 세게 하면서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 내는 방법을 보통 왔단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속도가 안 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의 눈총이 더 따가워지겠죠. 속도가 늦고 잘 아예 안 하는 식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진짜 은폐하거나 관련자들을 보호하려면은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죠? 하는 척하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좀 답답해서 그런지 그 일각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냐면 특임 검사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촉박해서 이건 거의 어려운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특임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임 검사에 대한 지명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특임 검사는 사실상